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들어갈 만한 거 뭐 있나요? 라는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더리움과 솔라나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 그 아니면 뭐 언제 팔 건지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런 댓글이 또 있어가지고, 제가 다른 종목들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는 이제 본인의 선택인 건 이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이제 투자 권유, 종목 추천보다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담긴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빨리빨리가 다들 좋을 테니까. 저도 좀 지루한 거 못 참거든요. 일단 비트코인으로 제가 한 3, 4개월 전에 이제 2,500만 원 수익을 남기면서 전량을 매도했어요. 그리고 솔라나, 이더리움, 비트마인. 지금은 솔라나에서 비트마인 살짝 비중을 높이긴 했어요. 어쨌든 이 알트코인이라고 불리는 이더리움과 솔라나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왜 했냐면 제가 비트코인으로 매도했을 때가 1억 6천 정도의 가격이고 9천만 원? 한 얼마 했었더라? 한 이 정도에 샀어요. 이미 한 7, 80%의 수익률을 받고 제가 이제 공부한 바로는 비트코인이 뭐 어차피 더 오른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2억 내지 2억 5천 뭐 20만 달러 한 2억 8천까지도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 구간까지는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이때까지 버텼을 때의 수익과 아니면 지금 이더리움의 가격 뭐 이 가격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뭐 솔라나 같은 경우도 잘 안 보이네요. 한 이 정도 가격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의 수익률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에 순환매거든요. 21년 전 고점도 그렇고 2017년도 마찬가지였어요. 17년도 마찬가지였는데 잠시만요. 이거 색깔을 좀 바꿀게요. 네. 17년도 마찬가지였고 21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엔 이때가 전고점이었어요. 비트는 이때가 전고점이었고요. 솔라나도 이때가 전고점이었다고 치면 지금 현재 가격으로 보면 이 목표 기대 수익률이 그 기대 수익이 훨씬 커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 단계에서 그래서 알트 불장 본격적으로 비트의 이제 고점을 찍고 이더 솔라나도 비슷하게 따라 올라가는 시점에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금액 기준은 뒤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더리움은 한 1,700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사이, 솔라나는 뭐 한 7, 80만 원에서 100만 원 선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최대 목표 매도 금액인데 어쨌든 이 수준까지 간다고 치면 어쨌든 비트코인으로 쭉 유지하는 포트폴리오보다는 더 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순환매라는 게 이렇게 돌아요. 뭐 알트 불장 끝났다 이제 안 온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순환매 그리고 이번엔 다르다가 정말 위험해요. 이번엔 다르다라는 생각이 저는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의 시스템, 뭐 반감기라는 이런 특수성이 있고, 뭐 이런저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판단했을 때 어차피 간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래서 목표 매도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이건 제가 2배 기준으로만 말씀드렸는데, 뭐 1배 기준은 뭐 다 뭐 거래 정지로 토스에는 떠 있더라고요. 전 토스를 쓰진 않지만. 그래서 1배수는 어떤 주식을 뭐 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1배수 살 거면 제 생각에 현물 사세요. 이 업비트나 빗썸에서 직접 안전하게 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세금도 안 낼 수 있고. 저는 근데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배를 샀고 목표 매도가 기준을 전 이 주식들로 잡진 않아요. 이거는 어쨌든 추종이고
ETF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더리움 가격 한 1600에서 2000만 원 사이쯤 뭐 거시적인 경제 흐름이나 그런 상황들을 보고 뭐 이때 매도를 할지, 이때 매도를 할지, 이때 매도를 할지, 분할 매도를 할지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도 이제 두 배 ETF 솔티를 투자했고 솔라나는 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 기준으로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매도 시기는 제 생각에 10월은 안 될 것 같고 한 11월에서 12월 정도쯤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솔라나도 원래 알트코인 ETF 승인이 10월 뭐 10일인가? 뭐 11일인가에 원래 났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셧다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기가 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조금 늦춰지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알트코인 ETF 승인 나서 솔라나는 뭐 리플 에이다 다 있지만 솔라나를 제가 선택했고 솔라나는 더 승인 이후에 언제 그랬냐는 듯한 또 치솟아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리플도 이제 또 한국인도 그렇고 많이 좋아하는 주식이잖아요. 코인이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리플은 이전에 이제 그때 법정 SEC 뭐 소송이었나? 그게 이제 해결되고 난 뒤에 많이 올랐어요, 이미. 그래서 저는 여기에 더 추가적인 상승분의 기대감을 걸기보단 그냥 안전하게 어떻게 보면 그나마 덜 이제 가치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한 거에 그런 코인에 기대를 거는 거죠. 자, 그다음 아이렌입니다. 아이렌도 한국인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는 주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연도를 좀 잘랐네요. 어쨌든 이게 2020년, 뭐 21년부터 해서 지금 차트인데 지금 현재 프리장에서는 또 67.5달러로 지금 치솟아 있네요. 지금 계속 고점을 경신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5달러가 뭐 워런트 행사 금액이었나? 그랬던 걸로 봤는데 어차피 100달러 수준으로는 최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비트코인 채굴 회사였다가 최근에 AI 클라우드 인프라 고성능 컴퓨팅 쪽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친환경 기반 비트코인 채굴 근데 요즘에 이제 AI 인프라 회사로 급등하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다 알잖아요. 주식 안 하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엔비디아와 이제 제휴 그리고 또 GPU도 확보하고 뭐 이런 것들만 봐도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는데 어쨌든 100달러 부근 한 85달러 정도는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팜스라고 하는 주식인데 이거는 사실 아이렌이랑 되게 비슷한 상황이긴 해요. 이게 뭐 AI 인프라 확장에 클라우드 관련 그래서 아이렌도 사실은 비슷한 사업이 좀 많은 편이에요.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1등 수준으로 많이 치솟아 올라서 곽강을 받고 있는데 이런 유사한 주식들이 기존에도 많았다. 기존에도 있었다. 라는 거죠. 어쨌든 비트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돼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비트팜스 같은 경우는 뭐 사업 다각화 시도하고 장비 개선하고 자본 구조도 조정하고 이렇긴 하지만 뭐 암호화폐 가격에 대한 뭐 리스크라든지 또는 뭐 회사 운영적인 문제, 뭐 CEO 뭐 주주 관계 뭐 이런 주가 조작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이쪽 분야에서는 아이렌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이렌은 사실상 지금 엔비디아 제휴의 이런 인프라 쪽을 확장했다고 하면 비트코인과 어떻게 보면 AI 쪽이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되게 유망한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것도 지니어스 법안 해가지고 코인도 되게 많이 지금 미국에서도 정부에서도 인정을 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산이니까. 근데 거기다 AI까지 갖췄다 하면은 정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비트팜스는
이 종전 고점 대비해서 지금 되게 그래도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다면 이제 공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많이 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퀘르마이닝이라고 귀금속 광산 탐사 그리고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각 여러 국가에서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재무구조 개선하고 비용 절감 시도하는 등 이제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 회복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보시면 뭐 많이 이미 올르긴 했죠. 이게 금, 은 같은 이런 광물 자원들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된 회사기 때문에 금값이 계속 좀 오르고 있고 이제 국제 정서가 불안하다 보니 더 많이 지금 저는 금도 되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도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드린 주식들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소형주격에 가까운 주식들이에요. 왜냐면 빅테크 같은 경우 어차피 뭐 다 알아서 사실 분들은 이거 사셔서 투자하실 텐데 그런 거보단 이런 정보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뭐 대신에 이제 높은 운영 비용 그리고 채굴비 그리고 금속 가격, 금은 가격에 좀 영향을 미치고 또 환경 규제나 이런 제약들에 대해서도 되게 민감하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논외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비에비에이션이라고 저희 UAM, 뭐 항공 이쪽 산업인데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 뭐 단기간에 뭐 투자하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어떻게 보면 뭐 테슬라의 미래 자율주행을 보고 투자를 해온 이 테슬라 투자자처럼 비슷한 맥락으로 보이고 ASTS 같은 경우도 이제 항공우주 분야의 주식인데 이것도 조금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쑥셀도 사실 이게 아시겠지만 반도체 3배 레버리지잖아요. 뭐 만약에 1배수면은 뭐 속스가 1배수였을 거예요. 네. 이런 주식들 투자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뭐 정확한 가격은 모르지만 뭐 35달러든 이 정도 수준일 텐데 이것도 한 전고점 7, 80이었나? 70달러 뭐 60달러 이 수준까지는 이제 연말에 결국엔 이게 버블이 터져도 AI 버블이 터지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두시면 연말에 어쨌든 전고점까지 먹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하신 거나 뭐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투하세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 주식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추가적인 수익이 더 있어도 여기 있는 주식들을 추가 매수할 거예요. 저는 제가 공부하고 제가 판단한 바로는 이대로 밀고 가겠습니다. 뭐 틀린다고 해도 뭐 전쟁이 터져도 뭐 어쩔 수 없죠. 어쨌든 성투하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